지금 우리가 그 디톡스를 하고 있는 중에서 사실은 제일 핵심적인 게 장 청소를 어떻게 확실히 하느냐에 있습니다. 장 청소가 확실히 되면 이게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한 겁니다. 이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장 청소를 할 수 있을까? 어제 나온 거는 어떤 게 나왔고 오늘 나온 건 또 어떤 게 나오고 내일은 뭐가 나올까? 이 중요합니다. 거기는 보면 우리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나올 텐데 기생충도 많이 나오고 그 썩은 시체 썩은 냄새 같은 이런 것도 나오게 되고 이게 자신의 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걸 보면 병 안 생기고 지금까지 큰 병 안 생기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지금 이거 실제적으로 장 청소는 질병이 있기 때문에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건강한 사람 반드시 장 청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병이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보다 좀 일찍 병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 뒤따라서 지금 계속 올 거예요.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바로 장 청소를 빨리 끝내면 끝낼수록 이제 이쪽으로 안 오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빨리 장 청소를 할수록 유리합니다. 여러분이 그 장 청소를 해보면 아시겠죠? 장 청소를 했는데 레몬즙을 처음에 집어였는데도 아무 감각 없이 1200cc가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8분 참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러면 대부분 대장에 염증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신 분 사람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이상 없이 잘 됐습니까? 이제, 이런 분도 한, 몇 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못 참은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레몬으로 바꾸거나, 커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레몬으로 바꾸고는 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반밖에 안 들어가요? 그 말은, 커피는, 대장의 자극을 크게 안 합니다. 그런데 레몬은 그 자극을 상당히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물 1200cc에다 레몬 2개 탔지만 그렇게 그 정도 해도 강하게 자극을 하기 때문에 못 참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염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염증이 장 속에 대장 속에 염증이 있는 한 이 사람은 용종이 반드시 생길 수가 있고 이것이 발전하면 암으로 되는 겁니다. 암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그래서 염증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다시는 암 생길 이유는 도무지 없습니다. 암 예방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해요. 암 가지고 걱정할 필요 도무지 없고 혹시 암이 생겼나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종합 진단을 계속 받아본다 내시경을 한다 이럴 필요도 도무지 없는 겁니다. 검사법 아시죠? 대장에 염증이 있나 없나 검사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레몬 관장 딱 해보면 알아요. 그죠? 레몬을 2개 집어넣고 1200cc 타서 집어넣고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어느 구석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면 레몬 4개를 타서 집어넣어보세요. 그래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절대로 내시경으로 그 이상의 어떤 염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간에서부터 독소가 쏟아져 나올 때 간에서부터 담낭으로 나오는 담관이 나무가지처럼 작은 가지에서 쫙 모입니다. 모여서 굵은 가지로 내려오죠. 그때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동시에 내려올 때 이게 한데 모여서 빨리 못 내려오면 역류해가지고 그때 속이 울렁거리는 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12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나왔을 때 우리 소장에서는 이 독을 재흡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흡수하는 문을 막아버리고 바깥으로 이게 물과 함께 내보내려고 할 때 여러분 장 속에서 우글우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장 청소가 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이 증세가 심한 사람일수록
관장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이때는 또 즙을 마시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속이 울렁거려서 이 갖다 대면 그냥 토할 것 같은데, 아주 심한 사람은 이때 박하잎을 씹으세요. 입에 씹으면 이 박하잎은 신경 안정제예요. 예, 그래서 박하잎을 씹으면 토하는 증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녹즙이 과즙보다 녹즙이 더 잘 토해요. 예, 그러면 녹즙에다가 박하잎을 한 2개 집어여 가지고 같이 짜 가지고 먹으면 박하 냄새가 나면 잘 안 토해요. 예, 그래 가지고 이 호전 반응이 있을수록 즙을 더 확실하게 마셔야 됩니다. 도저히 못 마시겠다고 안 마시면 결국 호전 반응은 줄어들지만 해독은 안 되는 거죠. 열이 나는 거 통증 치료하는 수단입니다. 요게 첫 번째 수단, 요게 두 번째 수단 되죠. 예. 이렇게 하면서 맨 마지막 수단이 뭔가 하면 암세포를 만드는 일입니다. 암세포를 누가 만들어서 집어넣었습니까? 내 몸이 만들었습니까? 내 몸이 만들었어요. 내 몸이 왜 만들었겠느냐? 여기에서 지금 차이가 생기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거를 돌연변이, 이건 아주 점잖하게 설명한 내용이고, 실제는 뭐라고요? 이 세포가 미쳤대요. 돌았다. 예, 그래가지고 이놈이 그냥 한없이 세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계속 큰다. 그래서 이놈을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이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현대의학이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보는 건 뭔가 하면 이 암세포도 극히 정상적인 세포다. 그러면 극히 정상적인 세포를 우리 몸에 있어야 될 그 세포 이외에 왜 따로 만들었느냐? 왜 따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속을 시키느냐? 이거죠. 예. 이거는 내 몸에 바람인자가 있어요. 바람인자. 예. 바람인자는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환경호르몬, 방사선, 자외선, 화공약품, 화공약품은 여러분이 먹을 기회가 있습니까? 화공약품. 예, 첨가제. 또는 여러분 가정에 플라스틱 바가지 없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플라스틱 바가지. 물 푸는 바가지 있죠? 그거 다 있어요, 집집마다? 그거 왜 다 씁니까? 그 바가지가 처음에 살 때는 색깔이 진합니다. 산뜻하고 진한데 오래 쓰고 나면 색깔이 희미해져요. 왜 희미해질까요? 플라스틱 속에 있는 그 색소가 다 녹아 나온 겁니다. 녹아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전부 여러분 다 가정에 골고루 식구들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이 화공약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사는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장판부터 이미 화공약품 여기 올라옵니다. 예, 장판 깔아놔놓고 거기에 불을 뜨시게 떼면 그 다음 거기에 가스가 올라오죠. 예, 그 다음에 벽에 도배지 전부 화공약품이죠. 예, 이게 참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서 더 위험하고 이 전체보다 가장 강력한 건요,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이 방사선이 가장 강력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자외선도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 예? 또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력한 발암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는 항상 이게 메꼬모자를 쓴다든지, 이게 피부를 덮어야 돼요. 예. 이게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좋은 공기에, 좋은 물에 이렇게 살지만 농촌에 사시는 분 얼굴을 보셨어요? 같은 나이라도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어때요? 훨씬 더 많이 늙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외선 때문입니다. 자외선 때문입니다. 예. 자외선은 사람만, 동물만 괴로움을 받는 게 아니고 식물도 자외선에 죽습니다. 식물도. 예. 예. 바로 자외선이 우리가 식물을 땅에 심었을 때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땅을 황폐화시키는 주원인입니다. 예. 여기다가 요새는 이제 뭐 환경공해가 있죠. 예. 자동차 배기가스부터 나오는 황산, 유황이 비에 젖어가지고 내려오면 황산이 되고, 이 산성비죠. 예. 황산, 질산, 염산 이런 게 이제 내려와요. 이게 땅에 그냥 젖어 내려가면서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을 다 죽이기 때문에 땅이 황폐화되는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발암인자예요. 예. 이 발암인자가 인체에 들어왔습니다. 예. 인체는 이 발암인자하고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이 발암인자하고 싸우는 상대가 누구예요? 인체 중에 어떤 장기예요? 간입니다. 간입니다. 네. 미국의 록펠러 의학재단, 미국의 그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때의 그 바이러스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을 때, 지식이 없을 때, 그때 미국 인구의 30%가 이 세균 때문에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흑사병인가? 그때 이제 그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석유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미국의 각 대학에다가 지원해가지고 그 돈으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흑사병이 이게 대단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 바이러스라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바이러스와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시작돼가지고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알고 있어요. 바이러스는 우리가 점령했다. 그죠? 그랬는데 근래에 와서 서서히 고개를 쳐들고 있는 게 뭡니까? 소, 그 다음에 닭, 이런 가축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죠? 예, 이게 경고예요, 경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이 경고를, 이건 사람은 아니고 저 가축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생각하면요, 큰일 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당합니다. 예. 이것은 반드시 인간에게 넘어옵니다. 그 가축들이 왜 병에 걸릴까요? 철새로부터 오는 그 무슨 병요? AI 바이러스 조류독감. 근데 철새는 왜 다 안 죽고 닭만 다 죽습니까? 보세요. 철새는 그 바이러스를 옮기는 철새는 멀쩡해요. 몇 마리만 죽고 멀쩡해요. 근데 그걸 딱 옮겨 놓으면 그냥 양계장에 있는 모든 닭이 다 몰살해버려요. 옮기는 철새는 멀쩡한데 왜 닭은 똑같은 새 종류 아니에요? 면역력 문제예요. 면역력. 자, 그러면 이게 인체에 넘어오면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 괜찮고 면역력이 낮은 사람은 어때요? 그 닭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앞에 지금 곧 닥친다는 경고로 그게 닭들이 죽도록 나비 들어온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도 저건 닭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언제 우리한테 덮칠지 몰라요. 요 기간을 바로 은혜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경고를 한쪽에서 줍니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항력이라는 게 뭐 하는 건지, 그 바이러스가 인체를 왜 점령할 수 있는 것인지, 사람이 과연 그 바이러스로부터 맥을 못 칠게 만들어 놓은 것인지, 요걸 몇 가지만 짚어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당장 압니다. 당장 압니다. 예. 이게 우리가 극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지금 암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지금 이 바람인자 때문에 인체는 이 정상적인 암세포를 만들어서 포위를 하는 거예요. 포위. 예. 언제까지 포위하느냐면 요 바람인자를 내 간이 좋아져서 해결할 때까지. 해결하고 나면 암세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으면 내 몸속에서 암세포를 내 몸이 만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없앨 능력도 내 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 몸이 없으면 끝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문제는 이 바람인자를 없애기는커녕 이걸 없애기 위해서 이 바람인자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바람인자를 추가로 더 플러스 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CT 찍는다, 엑스레이를 찍는다, 그 외에 뭐 마취를 한다, 이러한 독소들이 인체에 가해질 때 그 독소들은 이러한 어떤 바람인자보다 더 강력한 바람인자를 집어넣는 거죠. 예. 치과에서 엑스레이 찍는 거에 10만 배가 CT 촬영입니다. 10만 배. 10만 번 찍는 거하고 CT 한 번 찍는 거하고 같단 말이죠. 예.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CT 찍고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정기 검진을 하십시오. 몇 번 했더니 드디어 유방암을 발견했어요. 천만다행이다. 조기에 발견해서. 이게 조기에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된 겁니까? 조기에 유방암을 만든 거죠. 이해 가세요? 이러면서도 우리는 내 몸을 관리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을 관리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괴롭힐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암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알고 나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예. 내 몸의 신진대사가 정상으로 일어나고 피가 깨끗하고 대사가 정상으로 되고 영양이 정상이면 저항력은 좋아지게 돼 있고, 저항력 좋아지면 내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뿐만 아니라 모든 걸 불합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합니다. 그럼 내가 무슨 병이 있을 수 있습니까?